때는 바야흐로 조선 왕조의 기틀이 견고하던 시절, 도성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의 기와집이 즐비한 곳에 이판서라 불리는 한 고관대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의 지위는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조판서였고 그의 재산은 남부러울 것 없이 막대하여 모든 이의 선망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골이 패여 있었으나 그 풍채에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는 어디에서나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매섭도록 날카로우면서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 한번 마주친 이는 그 인상을 쉬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젊은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19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한 수재였습니다. 그의 답안지를 본 시험관들은 그 문장의 수려함과 논리의 정연함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집니다. 관직에 나아간 후에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청렴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뇌물을 탐할 때에도 오직 자신의 녹복만으로 검소한 삶을 꾸려나가 백성들조차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이 판서에게도 평생의 한으로 남은 단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5의 명문가의 교수와 혼인했으나 끝내 아이를 얻지 못했고 40이 넘어 얻은 첫 번째 처백에서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의 본부인은 비록 자식은 없었으나 현명하고 덕이 높아 이 판서가 관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을 살뜰히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세월은 흘러 이 판서가 70이 되던 해 평생을 함께한 본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첩의 이름은 초선이라 하였는데 이제 막 20살을 넘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실로 눈이 부실 정도여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초선의 얼굴은 갸름한 달걀형이었고 맑고 깨끗한 이마 아래로 길고 고운 눈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오뚝한 콧날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검은 머릿결은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들었는가? 이 판서 댁에 새로 들어온 애첩이 그렇게 아리따다더군. 그렇고 말고. 도성의 사내들이 그녀의 얼굴 한번 보려고 북촌거리를 서성인다는 소문이 자자하지 않은가? 초선은 본래 기생 출신으로 춤과 노래에 능하여 한양에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꿋꿋하게 살림을 도맡으며 일찍 철이 들었고 18배는 한 양반 도령과 애틋한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높았고 집안의 거센 반대로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깊은 상심에 빠진 초선은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기회를 닦는 데에만 전념했지요. 그러던 그녀가 이 판서의 눈에 들어 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늙은 대감의 첩이 되는 것을 망설였으나 그의 고든 인품과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결국 첨을 수락하게 되었답니다. 이 판서는 젊고 어여쁜 초선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를 새로 지어주었고 값비싼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를 아낌없이 선물했지요. 초선 또한 대감 앞에서는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대감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버지뻘 되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밤마다 초선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젊은 첩을 기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늙은 몸으로는 20살의 꽃다운 여인을 만족시키기란 역부족이었지요. 초선아, 오늘 밤은 어떠하였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초선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늘 그리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이 판서는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워 매일 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초선의 말과 달리 자신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의원,
남들에게 말하기는 쑥스러운 일이나 내가 이 나이에 젊은 첩을 두었소. 밤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잃어버린 양기를 되찾을 방도가 없겠소. 박 의원은 대감마님, 연세가 드시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 그게 어떤 보약인지 말해보시오. 최상급 인삼과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끈한 술에 타서 드시면 양기가 회복될 것이옵니다. 거기에 구기자, 용안육, 산수유를 함께 달여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판서는 즉시 종들을 시켜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종들은 전국 팔도를 누비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100년 묵은 산삼을, 함경도에서 최상품 녹용을 구해왔고 각지에서 가장 좋은 약재들만을 골라 대령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산삼은 100년 묵은 것이라 하니 필시 효험이 대단할 것이옵니다. 녹용 또한 가장 좋은 부위로만 구해왔사오니 곧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으실 것이옵니다. 종들의 말에 이 판서는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약은 입에 썼지만 어여쁜 초선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눈을 질끈 감고 들이켰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회춘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약이 영 효험이 없구나. 이토록 값비싼 약을 먹었건만 어찌하여 아무런 차도가 없단 말인가. 이 판서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판서의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종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28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집안의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지요. 그는 장정 둘이 들어야 할 쌀가마니도 혼자 번쩍 들어 올릴 만큼 힘이 장사였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다부진 체격은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지만 성품이 밝고 부지런하여 이 판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다만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왕성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그가 정성껏 챙겨 먹는 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혼잣말, 저 약은 대체 무슨 약일까? 대감께서 저리 애지중지하시는 걸 보니 틀림없이 아주 귀한 보약일 텐데. 마침 그날은 대감이 급한 정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참지 못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살금살금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약의 정체를 알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좋은 걸 보니 과연 귀한 보약이 맞구나. 인삼향이며 녹용향이 코를 찌르는구나.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지요. 그때 돌쇠는 이 약이 대감께서 젊은 초선 마님을 들인 후부터 드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깨달으며 이거 틀림없이 양기를 돋우는 약이로구나. 대감께서 젊은 마님을 위해 드시는 것이었어. 약의 효능을 짐작하자 호기심은 더욱 커졌고 결국 그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몇 숟가락 훔쳐먹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허허, 이 정도쯤이야 대감께서도 모르실 게다. 티도 안 날 거야.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던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더니 주체할 수 없는 열기가 하체로 세차게 몰려들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몸이 이상하다.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넘쳐 두 사람이 들던 짐도 혼자 거뜬히 해치웠지요. 돌쇠 형님,
요즘 들어 힘이 더 장사가 된 것 같소. 비결이 뭐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이상하게 기운이 넘쳐서 지치지를 않는구먼.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양기를 도무지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았으며 젊은 하녀들만 봐도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말을 걸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며 아이고 죽겠구나. 몸이 불덩이 같고 가슴은 터질 것만 같구나. 이건 분명 그 약 때문이야. 닷새째 되던 날,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급히 이 판서에게 달려가 거짓을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았사옵니다. 부디 며칠 휴가를 내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서 다녀오도록 하라.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다니 지체해서는 안 되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어인 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보,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돌쇠는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에 들끓는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꽃분이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급격히 지쳐갔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서방님. 오늘은 제발 좀 쉬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미안하오, 부인. 하지만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소. 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꽃분이는 알아눕게 되었고 열흘이 지나자 돌쇠 또한 헬쑥해진 몰골로 겨우 숨만 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탄하며 이러다가는 마누라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한편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이 판서는 이상히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종이 돌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꽃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돌쇠 역시 큰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돌쇠는 대감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헬쑥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내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모친의 병환은 어찌 되었느냐? 엄한 추궁의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며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호들갑이냐? 어서 바른 대로 구하거라. 시릇. 대감마님께서 드시는 약을 보고 이놈이 호기심에 그만 몇 숟갈 훔쳐먹고 말았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판서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 내 놈이 감히 내 약에 손을 댔단 말이냐?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양기가 주체할 수 없이 솟구쳐 집에 돌아가 아내와 밤낮으로 함께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둘 다 죽을 지경이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사옵니다. 돌쇠의 처절한 고백을 들은 이 판서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내 참지 못하고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진실이란 말이냐? 웃음이 잦아들자 이 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몇 달을 먹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데 젊은 돌쇠는 단 몇 숟가락에 저런 꼴이 되다니. 한숨 쉬며 본래 이 약은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몇 달을 먹어도 소용없던 것이 내 놈에게는 그리 효력이 대단하다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 판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이 약은 늙은이에게는 효력이 없고 젊은이에게는 독이 되는구나. 잠시도 집에 둘 물건이 아니다. 당장 뒷간에 가져다 버리도록 해라. 돌쇠에게 내 이놈, 약을 훔친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고생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푹 쉬도록 하여라. 눈물을 글썽이며 대감마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이 판서는 방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약재들을 모두 뒷간에 버리게 한 후 조용히 초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님, 이 밤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조선아,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으나 이제 보니 다 헛된 욕심이었구나. 이 판서는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초선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영감님, 수첩은 영감님의 나이를 헤아리지 않사옵니다. 영감님의 깊은 마음과 고든 인품을 사랑하는 것이옵니다. 초선의 진심 어린 말에 이 판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쫓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맙구나, 초선아. 내가 너를 만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너를 사랑하고 아끼겠다. 그날 이후 이 판서는 더 이상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오히려 그의 건강은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돌쇠 또한 한 달의 휴가를 보낸 후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더욱 충직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판서는 80의 나이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 인생 가장 현명한 결정은 약을 버린 그날이었다는 것이었지요. 초선은 그가 떠난 후에도 정성껏 제사를 모셨고 돌쇠는 주인의 유언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어 작은 농토를 물려받아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늙음을 거스르려는 헛된 욕심과 남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귀한 것은 젊음이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곁에 있는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